음식에도 저마다의 궁합이 있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중 하나인 양파. 양파도 어떤 재료와 섞이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양파를 이러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암이나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경우 다양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한 끼의 중요성이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일일 일식만 하는 경우도 많고, 세 끼 중 한 끼, 두 끼 중 한 끼는 대체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한 끼 식단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좋지 못한 궁합의 음식을 계속해서 같이 먹다 보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한 끼가 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소중한 한 끼,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나쁜 한 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은 양파와 함께하면 좋은 식재료와 나쁜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양파를 섭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양파는 우리 식단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재료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양파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C 등의 주요 영양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양파가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다소 낯설 수 있는 이 성분은 혈압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에게 의외로 비만과 당뇨가 많지 않은 이유 또한 이 퀘르세틴 성분이 한몫하고 있지요. 또 우리 모두 괴로웠던 코시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역할을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양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할 수 있었던 이유일까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입니다. 더불어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무기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파가 신의 미네랄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죠. 당뇨 환자들이 꾸준히 양파를 섭취했더니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양파에 좋은 성분들은 양파를 잘게 잘랐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기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되면서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 성분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또 양파를 썰고 난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실온에 놔둔 후에 조리를 하게 되면 잘게 썰린 양파가 산소와 접촉하면서 양파의 매운 성분인 황화합물이 효소화되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해주는 유익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더불어 양파를 기름에 볶게 되면 이런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고요. 수분이 증발되면서 양파가 가진 당 농도가 높아서 훨씬 더 높은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양파의 매운 향, 매운맛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양파와 함께하면 궁합이 좋은 식습관과 그렇지 못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즙 형태로 섭취하게 되실 경우 당뇨 환자와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즙은 건강을 위해 찾는 즙 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이죠. 그러나 이런 즙 형태는 고온으로 오랜 시간 가열되어 농축되다 보니 자체적으로 당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당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면 무기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죠. 양파의 풍부한 칼륨이 소변으로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짙어지는데 이는 심장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맥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칼륨은 소변을 통해 90% 이상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나빠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칼륨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급성 중독으로 인해 심장마비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 영양소의 흡수를 빠르게 하는 양파즙의 섭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양파즙을 습관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양파즙이 제공하는 좋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파즙에 함유되어 있는 구연산과 알칼리성 물질이 혈액의 pH 수준을 변화시켜 소화계 문제를 비롯한 빈혈, 혈액 내 독성이 짙어지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혈액 내 독성이 짙어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신경이 충격을 받을 경우 섬유 근육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양파즙을 복용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거나 주의 사항, 적정 복용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가열 처리가 된 양파를 재가열해서 먹는 식습관 또한 좋지 못한 식습관이 됩니다. 양파가 들어간 볶음 요리나 불고기 같은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준비해두고 반복해서 데워 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한두 번은 상관없지만 재가열이 반복되는 경우엔 양파 속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질산염의 성분을 띠는 양파가 장 속에 들어가 장의 세균과 만날 경우 발암물질이 되니 대량으로 한 요리는 한 끼에 먹을 분량으로 나누어 두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반면 항응혈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에게는 위험한 채소가 됩니다. 항응혈제는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데 이 약과 양파가 동시 섭취될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죠. 양파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점이 많은 채소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 더 좋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양파는 돼지감자와 함께 먹으면 고지혈증 예방에 좋습니다. 돼지감자는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의 노폐물 제거와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돼지감자와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양파가 만나면 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데요. 돼지감자와 양파를 함께 넣고 차로 끓여 드시면 쉽고 편하게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보장되면 각종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빛을 보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숯불구이나 국밥 등 고기가 주재료로 사용되는 식당에 가면 항상 양파 반찬이 나오죠.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등과 함께 볶아 먹으면 신진대사를 촉진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돼지고기와의 조합은 동양의학에서도 거론이 될 만큼 그 궁합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파는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고 산성독을 없애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 양파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육류를 섭취할 때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파는 식초와도 찰떡궁합입니다. 양파로 식초를 만들어 먹게 되면 뇌경색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양파를 식초로 만들어 먹게 될 경우 생양파를 섭취하는 것보다 편하게 양파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혈관을 맑게 하고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해주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톡톡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파 식초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한데요. 양파 2개와 사과 식초 500ml, 취향에 따라 약간의 꿀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를 깨끗하게 씻고 자른 뒤 실온에 방치해 둡니다. 양파를 썰고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방치하면 양파가 주는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방치한 양파를 냄비에 넣고 식초와 벌꿀을 넣은 뒤 2분 정도 가열하면 끝입니다. 식으면 열탕 소독을 해둔 유리병이나 깨끗한 용기에 옮겨 담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에서 5큰술 정도 드시면 되고 드시기 힘드시면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대체해도 좋죠. 그리고 양파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양파를 잘 못 먹고 있었다 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방법인데요. 우리는 양파를 손질할 때 하얀 알맹이만 주로 사용하고 껍질이나 뿌리는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양파 껍질에는 양파 알맹이보다 300배나 더 많은 퀘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파 껍질을 모두 버려왔던 건데요. 앞으로는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서 드셔보도록 해요. 양파를 손질하며 껍질을 모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깨끗이 씻어낸 양파 껍질을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담그었다가 다시 한번 헹궈주시고요. 헹궈준 양파 껍질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시켜 수분을 날려주시면 양파 껍질차를 끓일 수 있습니다.
건조시킨 양파 껍질 10g에 물 1리터를 넣고 20분에서 30분 푹 끓여주시면 된답니다. 수시로 드셔도 괜찮고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끓일 때 대추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생강청과도 궁합이 잘 맞고요. 하지만 양파 껍질 차는 상하기가 쉬워 먹을 만큼만 끓여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쉽게 드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양파 와인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양파와 와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차례나 말씀드렸던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알코올에 잘 녹아나기 때문이죠. 양파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드와인 한 병에 양파 한 개를 잘라 담근 뒤 일주일 정도 보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셔주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친근한 식재료인 양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당뇨 환자와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양파를 즙 형태로 드시지 마세요. 가열처리를 했던 양파를 재가열해서 드시면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항응열제를 복용 중이신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파는 돼지감자와 함께 드시면 고지혈증 예방에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양파를 곁들여 소화를 돕고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보세요. 양파 식초로 뇌경색을 예방해보세요. 이렇게 6가지 항목과 양파 식초를 만드는 법, 양파 껍질차를 만드는 법, 양파 와인을 만드는 법, 이렇게 3가지 레시피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친숙한 재료이지만 낯선 섭취 방법일 수 있는 3가지 레시피, 생활 속에서 꼭 적용시켜 보시고 건강을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